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김치영 경제전문기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미국의 양적 축소에 대한 얘기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열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네. 지난달 미국이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연방준비제도 의원들끼리 나눈 대화 내용들이 한 달 정도 시차가 지나고 나면 공개가 되는데요. 예. 그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미국이 금리 인상뿐 아니라 공격적인 양적 축소에 나설 것이라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테이퍼링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양적 축소 앞에 공격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좀 들리거든요. 네네. 양적 축소라는 게 결국은 시중에 풀려있던 돈을 걷어들인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양적 완화라는 말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경기가 식었을 때 시장이 돈을 좀 풀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보통 이제 양적 완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하신 테이퍼링하고는 또 조금 약간 다른 의미인데요. 양적 축소는. 그것도 좀 달라요. 양적 완화를 점점 줄여가는 걸 저희가 테이퍼링이라고 하고요. 네네. 아예 양적 축소라는 거는 시장이 풀린 돈을 걷어들이는 것 자체를 이제 양적 축소라고 해서 테이퍼링보다는 조금 더 강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경기가 차갑게 식었을 때 각국 정부가 금리도 내리고 또 국채 매입 규모를 늘리면서 시중에 돈을 엄청나게 풀었거든요. 네. 특히 뭐 재난지원금이다 이런 명목으로 그냥 돈을 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는 걷어들이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달 일단 금리를 한 차례 올렸죠. 네. 그때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6차례 정도 그리고 내년에는 3-4차례 금리를 추가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양적 축소 그러니까 시중의 돈을 직접적으로 걷어들이는 것도 시작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연준 회의 의사록 내용을 기초로 보면 월 950억 달러, 이걸 우리 돈으로 치면 약 116조 원의 돈을 시중에서 걷어들이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16조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네네. 그래서 이 내용이 공개된 이후에 금융시장이 조금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시기도 조금 빠르고 회수 규모도 좀 크거든요. 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미국은 양적 완화 조치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경기가 조금 살아나니까 양적 축소를 진행을 했죠. 당시에 양적 축소 규모가 월 최대 500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와 비교하면 양적 축소 규모가 2배나 큰 겁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 이른바 유동성이 이렇게 빠르게 축소되면 경기가 좀 식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유동성이 풍부해야 여기저기 투자 자산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양적 축소가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투자 자산들의 가격이 이제 돈이 빠져나가니까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양적 축소 소식이 좀 들리고 규모가 나오니까 주식시장 등에는 악재로 해석되면서 주식시장이 좀 빠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충격적으로 공격적으로 양적 축소를 하는 배경 어떻게 보셔요? 일단 미국 연준은 미국 경기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강하고 빠르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로 그리고 빨리 시중의 유동성을 회수해도 경기 침체가 되거나 냉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규모로 서둘러서 시중 유동성을 회수하지 않으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잡기 힘들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그 적정선을 찾아야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연준의 의사록이 공개된 이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도 더 빨라질 것이라는 의견들이 힘을 좀 얻고 있는데요. 예. 앞서 올해 6차례 정도 추가 인상을 전망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양적 축소가 이렇게 빨리 시작되고 규모가 크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젠 금리 인상도 6차례 추가 인상이 아니라 올해 9차례 혹은 10차례 금리 인상이 있을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을 논의할 수 있는 연준 회의가 6차례 정도 남겨져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10차례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면 4차례에서 5차례 정도는 이른바 빅스텝, 그러니까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제로 금리에서 갑자기 네. 몇 %로 금리가 그냥 올라가 버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좀 너무 당초보다, 공격적인, 네. 너무 공격적인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소 당초보다 공격적인 게 맞고요. 다만 2008년 금융위기 양적 완화 이후의 양적 축소 때보다 2배나 더 많이 그리고 빠르게 양적 축소를 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미국은 3년간 4.5조 달러의 돈을 풀었거든요. 네.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적 완화죠. 근데 기간이 3년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는 불과 3개월 만에 3조 달러를 시장에 풀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양적 완화의 속도나 강도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와서 보면 4조 달러 수준이던 미 연준의 자산 보유 규모가 코로나19로 인한 2년 동안 9조 5천억 달러로 불어나 있거든요. 이 얘기는 시장의 돈을 그만큼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3조 달러를 3개월 만에 풀고 이후에 계속해서 2조 달러 정도를 더 시장에 풀었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푼 속도나 규모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워낙 강했던 만큼 양적 축소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회의록에 대한 해석이 조금 나오고 난 다음에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예. 월 상한 950억 달러가 매월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다라는 해석이 지금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시중자금 회수 방법을 언론들이 채권 매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건 아니다라는 해석도 지금 좀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설명하시는 거 어떻게 이해하면 좋습니까? 회의록에는 보유국채를 월 600억 달러 그리고 주택저당증권을 월 350억 달러 합쳐서 보유자산 950억 달러를 상한으로 해서 축소하기로 대체로 합의했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 더불어서 보유자산 감축은 시장 환경으로 보아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3개월 또는 약간 더 긴 시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라는 의견 일치도 봤다는 내용도 같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월 9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16조 원을 시중에서 걷어들이는 게 매달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월 상한을 그렇게 두고 3개월 또는 더 긴 기간 동안 시장을 봐가면서 한다는 얘기라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보유자산을 영문에서는 밸런스 시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밸런스 시트라는 게 대차대조표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채권을 매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앞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재투자하지 않고 소멸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좋다. 이렇게 또 해석을 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 채권을 매각하는 것하고 만기도래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채권 매각은 채권 시장에 갑자기 팔자 매물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니까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예. 하지만 만기도래 채권의 소멸을 유도하는 건 시중에 있는 채권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시장 충격을 어느 정도 소화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의사록 공개 이후에 일단 숫자만 보고 깜짝 놀랐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래도 좀 숨쉴만하다라는 해석이 지금 좀 오후 들어서 나오고 있다. 이건 좀 특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양면을 다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보고서 네네. 내용은 한쪽에서는 공격적인 양적 축소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네. 방금 전에 설명하시는 걸 보면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네. 이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너무 결과가 달리 나올 거기 때문에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앞으로 이제 연준도 상황에 따라서 스탠스가 조금 바뀔 가능성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 회의록을 보면서 여러 가지 해석도 내리고 이들이 얘기한 발언의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의미를 분석하는 일들을 계속 해냅니다. 네. 그러면서 시장이 이런 단어나 연준의 정책 방향에 적응하는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까? 숫자에 일단 놀래고 네. 나머지 표현들을 해석하면서 이게 이렇게까지 놀랄 일은 아니구나라고 시장이 또 적응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니까요. 예. 처음에 놀란 것보다는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 어차피 가야 될 길이라면 우리가 적응해 가면서 가야지라고 금융시장에서 좀 적응하는 기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유동성 국면은 끝났다 이렇게 보는 네네. 게 이제 해석일 텐데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이 양쪽 축소가 이후에 있었잖아요. 그때 혹시 네,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 변수들이 조금 달라서 과거의 사례가 그대로 반복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참고는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일단 앞서 조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시중 유동성의 축소는 투자 자산들의 가격을 낮추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주식 시장이죠. 특히 이머징 마켓이라고 불리는 신흥 시장의 주식 시장이 상대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축소가 일어났을 때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풍부했던 달러 자산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가 국내 그러니까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흥 시장들은 조금 약세 전환을 한 게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원자재 시장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를 거쳐 양적 축소가 진행되는 동안 가장 많이 빠진 투자 자산이 원자재거든요. 네. 특히 배럴당 100달러에 달하던 원유가 배럴당 40달러까지 추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때는 미국의 쉘 혁명이 더해진 이유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풍부했던 유동성이 제거되면 원자재 시장의 투기적 요소가 조금 사라지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원유 말고 그 외의 다른 원자재들도 고점 대비해서 20%에서 50%의 급락세가 나왔던 것을 떠올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빠른 속도로 하게 되면 우리는 더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장 다음 주에 한은의 금통위가 예정돼 있거든요. 예. 14일에 개최 예정인데 지금 아시겠지만 한은 총재가 정해지지 않은 공석 상태입니다. 네네. 물론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가 청문회가 19일 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공석인 상태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다음 달 미국이 0.5%포인트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라서 이번 4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단행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당초 4월보다는 5월 인상론이 더 힘을 받았었는데 최근 시장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고요. 소비자 물가지수도 지금 4%를 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를 감안한다면 혹시 4월에 한은 총재 공석이지만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판단도 있다라는 걸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 읽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치현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환에 있어야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십시오. 문자 주신 분 가운데 10분 추첨해서 2만 원 상당 치킨 쿠폰 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에 있어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일부 중부 내륙과 강원도, 전라동부와 경상권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아침까지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 지방과